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 사는 25살 캐리 로슨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만난 남친과 2003년에 결혼했어요. 이날 아침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아빠가 딸을 좀 애지중지했나 봐. 딸은 아직 미용실도 안 갔거든? 여유 있는데 아빠 혼자 더 긴장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을 막 엄청 흘려 육수가 막 여기까지 내려와. 그리고 점심쯤에 결혼식 시작됐어요. 신랑은 입장해 있고 이제 신부 차례잖아. 아빠가 딸이랑 팔짱 끼고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열리면 들어가는 거야. 이때부터는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뜨거운 두부 먹은 것 마냥 막 헐떡거리면서 울어. 아니 이게 좋은 날인데 사실 딸 가진 집에서는 좀 이런 경향이 있죠. 좋으면서도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 이제 신부 입장 차례야. 아빠랑 같이 들어가잖아. 막 손 덜덜 떨고 막 난리야. 이런 거 보고 딸이 아빠한테 아빠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아빠 딸이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러니까 아빠가 리얼리? 막 이러면서 긴장을 좀 풀었대요. 아빠랑 사이가 좋았어 어릴 때부터. 예전에 아빠들은 보면은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놀아줘도 몸으로 좀 체험하는 걸 많이 했어요. 같이 산에 올라가고 곤충 채집이랑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주로 좀 자연에서 생존하는 이런 방법을 아빠들은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아빠가 캐리에게 지금 낚시 가르쳐 주고 있잖아. 낚시를 배우면요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낭 싸는 법, 매듭 묶는 법, 벌레에 대해서도 알고 당연히 물고기도 알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고 그런 식이야. 예전에 아빠들은 자식에게 이런 걸 가르쳤다고. 아빠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직접 장난감도 만들어주고요. 이 장난감 사이즈도요 평범하지가 않아. 막 놀이공원처럼 만들어줘 집을. 외국 영화 옛날 거 이렇게 보면은 집안 마당에 큰 나무 하나 있고 여기에 별장 같은 것도 지어놓잖아요. 이걸 또 구름다리 해가지고 애 방 2층 창문에 연결해주고 막 이런 걸 해주는 거야. 선물도 많이 사줬고 주말마다 캠핑 가서 시간 같이 자주 보내고 그랬는데 이런 애가 이제 결혼하면서 남의 집 식구 된다니까 울만하지 뭐. 딸도 이런 마음을 아는 거고. 캐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럼 캐리 이쯤 하고 이번엔 다른 사람 얘기해 볼게요. 결혼 2년 뒤에 캐리가 이 아재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을? 모름? 초면이야? 그럼 이 사진은 어때? 범죄 사건 찾아보는 사람들은요 거의 봤을 겁니다. 이 씨발 해괴망측한 마크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 26년간 미국 캔자스주에서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새끼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만든 로고 같은 거예요. 알파벳 BTK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의미냐? B, 바인드, T, 토처, K, 킬.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 하는 뜻입니다. 범인 새끼가 직접 자기는 BTK라면서 이 로고를 공개해가지고 사건이 알려졌거든요. 갑자기 캐리 로슨 결혼식 얘기하다가 왜 BTK로 넘어가냐? 이유가 있지. 로슨은요, 캐리가 결혼하고 남편 성으로 바뀐 이름이에요. 원래는 레이더야. 캐리 레이더. 그리고 방금 본 이 아저씨 이름이 데니스 레이더입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2005년 2월 25일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체포된 BTK 살인마였어요. 알고 보니까 캐리의 아빠가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연쇄 씨발 살인범이었다는 거죠. 피해자 중에는 11살, 9살짜리 애들도 있었다고. 데니스 레이더 이 새끼 이거 아주 그냥 개관종에다가 도파민 중독자 사이코패스예요. 예전에 사실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스타일로 좀 대격변 패치 한번 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더라고. 그것도 마지막에 조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니스 레이더 게이 누구인가? 1945년생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주유소 직원이었대. 엄마는 회계사로 직업이 괜찮아. 아들만 넷을 낳았고요. 데니스가 장남이에요. 중산층 정도의 평범한 가족이고 이 새끼가 어릴 때 뭐 가정폭력, 왕따 같은 건 없었어요.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은 자라면서 여성에 대한 정신적 충격 이런 걸 받아. 그래서 왜곡된 가치관이 생기고 그걸 범죄로 해소하는 건데 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릴 때.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새끼
태생부터 순수 사이코패스 재질이었다는 거지. 사이코패스의 시작은 동물 괴롭히기부터죠. 재미로 죽이고 해부하고 그러는데 다른 동생들은 정상이에요. 유독 이 새끼만 그래. 이거 봐봐. 나중에는 여자 고문하는 장치를 지가 설계하고 혼자 모텔방 가서 이런 것도 찍었다고. 여자 옷 입고 지가 지 묶고 병신네컷 찍은 거야.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사진 같거든요. 얘가 왜 이 짓거리를 하냐? 얘가 9살 때부터 성도착증이 생겼어요. 아니 씨발 2차 성징이 오려면 한참 먼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이 가냐? 그걸 떠나서 집착이냐고. 어떻게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속옷이랑 옷이라는 이런 씨발 매니악한 이런 쪽이 될 수가 있냐고. 이 새끼가 연쇄살인할 때 피해자 속옷을 기념품으로 수집했고요.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 습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거야. 연쇄살인범들은 첫 살인 전까지 자기 정체성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야. 내가 남들과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알겠어. 근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다 살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하는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통 10대 후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을 못 가져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이런 거를 동물 죽이고 뭐 불 지르고 이런 행동 장애로 보여주는 것 같고, 아니면은 자기가 살인을 통한 성적 쾌락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의 고민인 거지. 그 기간에 나름의 해소로 동물을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선을 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데니스 레이더도 이 기간이 있었어요. 나름 억제해보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서 몰래 조금씩 해소해 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들보다 얘는 첫 범행 나이가 많아요. 주변에서는 전혀 몰랐대. 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다들 얘 너무 착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이중생활하면서 정상인 연기했던 거고요. 집에 오면 이제 가방 집어던지고 동물 죽여 여자 속옷 입고 뭐 이렇게 학대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냐? 이게 오해예요. 보통 그래. 사이코패스는 뭐 공감 능력이 결여돼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많이 알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도 학습이란 걸 합니다. 이 사회 지능이 발달해요. 사회가 원하는 정상적인 인간의 표본이 뭔지를 시행착오 거치면서 알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그걸 좀 잘했어. 이 새끼가 대학도 갔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군입대래요. 4년간 공군에서 복무했어. 해외로 좀 많이 돌았대. 튀르키예, 일본, 한국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역하고는 엄마가 회계사잖아. 엄마가 찔러 넣어준 거야. 엄마가 세금 관리해주던 대형 마트가 있어요. 여기 정육점에 들어가거든. 정육점이라는 것도 이제 뭐 결과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고. 결혼도 했잖아. 애 둘 낳았는데 아들 하나랑 딸인 캐리가 둘째입니다. 가족이 늘어났어. 돈을 더 벌려고 직업을 바꿔요. 얘가 대학에서 또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거 살려서 경비회사 들어가서 경보기 달아주는 일을 10년이나 해요. 이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는 뜻이지. 그러더니 직업을 또 바꿔 공기관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또 하거든요. 매일 동네 다니면서 이 집엔 몇 명 살아, 저기는 몇 가족이야, 이런 거 조사했고, 그 다음에 동물 통제, 건물 시설 문제, 지대 설비 위반 사항 관리 이런 걸 해. 직업이 많죠. 주말에는 그리고 꼭 가족 데리고 교회도 갑니다. 지금 이 새끼가 하는 일들을 잘 봐봐. 이게 다 곧 나오는 연쇄살인이랑 연결되는 일들이에요. 데니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재주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동네 초딩들의 연합하는 보이스카웃이 있거든요. 사람이 성실하고 애들이랑도 좀 친해 보이니까 부모들이 이 보이스카웃 지도자로 임명한 거야. 거기에 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도 뽑힙니다. 데니스가 아주 그냥 개관종이에요. 이 많은 일들을 다 해. 자기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막 은근히 드러내기도 하고 주목받는 게 좋은가 봐. 그래도 좋게 보면은 뭐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경력들이 다 범죄에 이용됩니다.
슈퍼 정육점에서 일할 때 도축하면서 칼 쓰는 법을 좀 익혔겠죠? 경보장치를 10년이나 설치했으니 보안에 대해 빠삭할 거 아니야. 건물에 침입하는 기술이 있었고 딸이랑 낚시 자주 했거든. 등산도 많이 다녔어. 매듭법도 다양하게 알고 인구 조사하면은 어느 집에 누가 몇 명 사는지도 알겠지? 범행 대상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폐관 수련한 거야 이 새끼 연쇄살인하려고. 보이스카우트 교회 위원장 하면서 사람들 신뢰 얻었어. 이건 어땠어? 동네에 무슨 사건 나도요. 이 사람은 의심을 안 받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데니스 레이더는 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러면 모든 준비를 갖췄죠. 사건 이야기할 차례인데 첫 사건이에요. 29살에 시작합니다. 1974년 1월 캔자스주 위치타에 사는 30대 부부 가족인데 자식들이 11살, 9살이래. 다른 지역에서 2달 전에 이사 온 가족이에요. 새 집에 왔으니까 경보기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온 사람이 데니스 레이더였던 거지. 처음에 오면서 여기를 찍었나 봐. 경보기 설치가 근데 뭐 오래 걸리나요? 그날 하고 잠깐 끝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자꾸 무슨 연장을 안 갖고 왔다. 장비가 부족해서 오늘 다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 번 와. 설치가 다 끝났는데도 작동 잘 되냐면서 또 와. 그러다가 1974년 1월 15일에 사건을 저질러요. 경찰 신고 못하게 미리 전화선 자르고 집안에 들어가. 경보기야 뭐 끌 수 있다지만 잠긴 문은 어떻게 여냐? 이건 전기랑 상관없잖아. 이 집은 애들이 키우는 개가 혼자 들락날락하게 마당이랑 연결된 뒷문을 항상 열어놓는데 이런 거 알아내려고 여러 번 갔던 거예요. 범행 과정 설명하자면은 그냥 말로 하기보다 그냥 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전에 지 혼자 병신네컷 찍던 그 컨셉이야.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을 굉장히 원해왔나 봐. 일단 가족 한 방에 몰아넣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손발을 다 묶어요. 결박 끝나면은 부부 목에 밧줄 감아 질식시켰고 애들은 지하실 끌고 가 비닐 씌우고 파이프관에 목 매달아 죽입니다. 다음날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집에 자식이 하나 더 있어. 큰애가 사건이 있던 날은 학교에서 안 왔나 봐.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다가 가족 죽은 거 보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던 거죠. 지하실 파이프에 매달려 죽은 딸 옷에서 정액이 나왔어요. 성폭행은 아니야. 몸이 멀쩡하다고. 그럼 이게 뭐야? 왜 묻어? 이 새끼가 애 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거 보면서 싸지르고 간 거야. 자, 근데 이 새끼 미친놈인 건 알겠어. 근데 굳이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왜 죽였냐가 아니라 왜 애 몸에 증거를 일부러 남겼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지한테 불리한 일인데 정액을 남기면 어떻게 해? 이때는 정액 가지고 사람 찾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가 지금 미국엔 정액으로 DNA 검사하는 기술이 없으니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될 거란 생각이 없던 거죠. 얘가 관종이니까 일부러 안 잡힐 정도의 자기 흔적을 남긴 거예요. 과시형 범죄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정액도 뭐 O형이라는 건 알았지만 누군지는 모른대. 혈액형까지야. 범인은 대체 증거를 왜 이런 걸 남긴 걸까 현장에. 뉴스에 이런 내용 나오니까 재밌는 거지 지는. 첫 범행 성공했어요. 어때? 신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어떻게든 자랑을 하고 싶다고. 근데 지 입으로 말하면은 자백이니까 잡혀가겠지? 어떻게 자랑할지를 막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동네 도서관 책에다가 끼워줍니다. 누가 이 책을 보다가 우연히 종이를 발견할 것이고 그럼 걔가 경찰에 알리고 이 종이가 방송에 나올 거고 방송도 살인범이 남긴 메모 경찰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두 번째 범행은 첫 사건 3개월 만이에요. 1974년 4월 4일 혼자 사는 21살 여자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거주자 조사할 때 봐준 집인데 뭐야 와보니까 혼자가 아니네. 남동생이 와 있어. 하지만 총을 들고 왔으니까 남동생에게 총 겨누고 누나 결박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목은 자기가 졸랐는데 여자가 반항하니까 칼로 찔렀다고. 도망 나오면서 남동생은 총으로 쐈어요. 근데 남자애가 안 죽은 거야.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받고 살았어. 얘는 범인 얼굴 봤잖아. 키가 큰 남자고 안경 썼다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흔해. 당장 이걸로는 용의자 찾기 어려웠어.
데니스는 뉴스로 자기가 이 사건은 반만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됐죠. 남동생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3년간 냉각기를 가집니다. 불안했겠지. 목격자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더 커요. 막상 2번 해보니까 자기가 상상하던 것과는 실제로 좀 다르다는 걸 안 거야. 얼마나 목을 졸라야 죽고 반항하는 것도 사람마다 강도가 달라. 이 경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혼자 상상을 했어도 이거는 경험 없이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근데 막상 2번 저질러 보니까 이거 변수도 너무 많고 생각과 달라. 이 문제를 보완하려고 3년간 범행을 쉰 겁니다. 더 치밀하게 저지르기 위해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3번째 사건부터는 피해자들 얼굴에 비닐봉투를 씌우거나 티셔츠로 가리고 조르기 시작해요. 그게 1977년 3월 17일이야. 그동안 스토커 마냥 관찰하던 25살짜리 여자를 노렸어. 혼자 애 2 키우는 엄마인데 이날은 몸이 아파서 일을 안 나갔대요 또. 현관문을 잘 안 잠근다는 것도 미리 알았어. 지 집처럼 열고 들어가. 애들부터 화장실에 가뒀고 여자 머리에 비닐봉투 씌워 목 졸랐지. 애들도 죽일 생각이었는데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도 반만 성공한 거야. 3년을 준비했는데도 실패했어. 이게 너무 아쉬웠대. 사이코패스 유형의 이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에 실패했을 때 충격이 크다고 하잖아요. 시그니처가 바뀔 정도로 정신에 영향이 온다는데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이 뭔가에 실패했을 때보다 이 새끼들은 감정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야. 분노에 막 상실감까지 느낀다는 거야. 기대를 너무 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황이. 남친이 몇 달 전부터 야 미정아 너 이제 생일이니까 내가 가방 진짜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엄청 떠들어댔어. 막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해준다고 야 진짜 지켜봐줘. 막 기대하래. 그럼 우리가 어때요? 에르메스는 아니더라도 그냥 씨발 적당히 마크 제이콥스급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가 올리브영에서 에코백 사왔네? 씨발람이? 화가 확 나. 이러면 이 새끼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만 하잖아. 살인범들은 이런 식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범행 실패로. 그럼 어떡하냐? 자기가 빨리 만족할 만큼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데니스 레이더가 몇 달 만에 4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계속 수법은 비슷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번에는 벨트로 목을 조르네? 성공은 했는데 그 뒤로 도서관에 종이 숨겨둔 것보다 더 과감한 짓을 해요. 현장을 정리까지 하더니 경찰에 전화해. 자기가 현장 발견했다고 제보하는 거야. 자기 사건이 더 빨리 드러나길 원하는 거지 이제. 도서관 때처럼 언제 알려질지 모르는 상황을 못 기다리겠다고 심심해서. 이번에도 전화 추적이 안 됐는지 못 잡았고요. 뉴스만 더 크게 나와요. 범행은 계속 성공하고 사건도 갈수록 크게 알려졌어. 원하는 대로 되자 완전히 자신감을 얻은 데니스 레이더는 1985년, 1986년, 1991년에 3명을 더 죽입니다. 이렇게 총 10명을 살인했고요. 사건이 계속될수록 데니스 레이더는 경찰과 게임하듯이 단서를 남기고 이런 씨발 희한한 짓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즐겨댔어요. 봐봐 이 개짓거리를요. 이게 지를 찍은 겁니다. 피해자들 속옷 입고 여장하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런 개주접 연병을 떨다가 일요일만 되면 가족이랑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운영위원장 하고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멋있는 척 다 하고 다닌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로고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지 스스로를 BTK라고 부르면서 이딴 걸 만들었어요. 진짜 이 새끼의 씨발 정신 상태를 볼 수 있는 로고인데 이딴 거 만들어서 어디다 쓴 거냐? 얘는 항상 범행 저지르고 자백하는 편지를 쓰거든요. 마지막에 서명하듯이 이걸 그리는 거예요. 지 낙관 같은 거야. 처음에 도서관 책 사이에 끼워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알렸지만 나중엔 신문사에도 보냈어요. 조디악 킬러 같지 이 새끼. 그래서 기사 나오면 자기가 보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편지의 내용을 신문에 다 안 실었거나 분량이 적다 싶으면은 피드백을 해줍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라, 이거 틀렸다, 막 다시 편지 보내고 이래요.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의 흔적을 하나 못 찾았고요. 씨발 거. 그러자 더 신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죽여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해. 더 나중엔 경찰서로 전화도 해요. 경찰도 이거 개빡치는데 성문 분석도 안 되던 때라 그냥 하던 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 살인이 1991년 2월 1일이에요. 62살 여성을 스타킹으로 목 졸라 죽였거든. 이 뒤로 살인을 멈춥니다. 실패도 안 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살인을 참은 거야. 증거도 안 나오는 사건인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미제로 남았죠. 그러다 13년 만인 2004년 5월 데니스 레이더가 다시 움직입니다. 살인을 하려고가 아니야. 관심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거야. 잡지사에다가 BTK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가짜 신분증에 단어 퍼즐이 적힌 편지를 썼고요. 5개월 뒤 나는 다시 사람을 죽이겠다 경고도 해요. 그리고 이 정도로는 경찰의 관심까지는 못 끌겠다는 생각에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범행 과정을 적어서 디스켓에 담아 또 신문사에 보냅니다. 이게 체포되는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이 새끼는 디스켓 가지고는 추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사실 디스켓 가지고 추적은 안 되지. 문제는 이 새끼가 범행 과정을 쓴 그 문서 워드 프로그램에 있다고. 컴퓨터로 작성하니까 그럼 이 파일에는 그 컴퓨터의 정보가 새겨집니다. 보니까 이거 무슨 교회더라고. 이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이름도 표시됐는데 그게 데니스였어요.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에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 문서를 만들었던 거야. 경찰은 이 교회와 데니스라는 이름이 무슨 관계인지 조사해봤더니 운영위원장이라네? 이렇게 1974년 첫 사건 이후 31년 만에 용의자가 드러난 거죠. 지실수로. 그렇다고 데니스 레이더가 당장 BTK 킬러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 계정이 도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은 이걸 확실히 하려고 31년 전 첫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 샘플과 교회 운영위원장인 데니스 레이더의 DNA를 비교해봤죠. 그동안 수사기술이 엄청 발전했다고. 근데 DNA를 비교하려면 데니스의 샘플을 구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구해? 가서 달라고 한다고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준다고 하면 그만이야. 왜냐면은 이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다짜고짜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까운 가족을 이용합니다. 2년 전 결혼한 딸인 캐리 로슨의 DNA를 받는 거죠. 근데 얘는 뭐 주겠냐? 얘한테도 개인정보가 있는 건데? 방법이 있어요. 캐리는 대학생 때요.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대. 경찰이 이거 알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수사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의 검사 샘플을 사용하고 싶으니 좀 허락 가능하실? 그런 거야. 얘는 뭐 좋은 일에 쓸 것 같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던 거죠. 경찰은 캐리의 검사 샘플 DNA를 범인 정액과 비교해봤고 부계 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데니스 레이더가 용의자로 지목됐어요. 2005년 2월 25일 아내랑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길에서 체포됐어. 경찰이 체포하면서 너 범인 맞냐? 그때 그런 거 맞아? 하니까 아무 대답 안 하고 얌전히 수갑 찼다고 하더라고. 뒤졌어 이 새끼 이제. 집이랑 사무실 차 수색했죠. 여기서 이런 거 나옵니다. 아니 데니스가 하나만 오래 신었나 봐. 뒤지게 늘어난 검정 스타킹이랑 막 여자 가발, 구두, 속옷 이런 게 나왔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BTK 킬러는 검거됐습니다. 뭐 이런 거 발표했고. 데니스 레이더는 범인이에요. 이건 사실이야. 그러면 연쇄살인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데니스 레이더가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국선 변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최대한 시도해 본다고. 뭐가 있을까? 심신미약밖에 없어요. 지가 해리성 인격장애래. 다중인격이 있어서 평소엔 친절한 사람인데 문제되는 인격이 나오면 연쇄살인마의 성도착증 환자인 BTK가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변호 안 해요. 이거 너무 쪽팔린 짓이야. 근데 이때는 먹혔거든요. 그럼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냐? 너 말로만 씨 부리는 거 아니야? 시 2편을 제출해요.
이게 체포되고 구치소에 같이 들어온 사람이 여친에게 보내고 싶다면서 얘한테 부탁한 거야. 시 좀 써달라고. 더 스프링 아웃데어라는 제목이에요. 봄을 주제로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걸 잃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 뭐 이렇게 시작한데, 두 번째는 더 블랙 프라이데이. 자기가 체포되던 날을 주제로 자기의 이면성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이게 어떻게 다중인격 장애라는 근거가 되냐? 아니 된대, 지들 말로는. 변호사랑 하나는 레이더라고 서명돼 있고요, 하나는 용의자라는 이름으로 서명돼 있기 때문이래. 지랄을 해 진짜. 일단 뭐 주장하니까 정신검사 했어요. 결과는 다중인격 장애의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요만큼도 없대. 아니 씨발, 애초에 이런 뻔한 구라를 이걸 뭐 말하면 통할 줄 알았나?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우리 데니스 레이더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자백하는 장면. 자기가 피해자를 묶고 머리에 가방을 씌우고 목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 새끼지만 BTK가 아니라 이거 지금 데니스 레이더로 하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중인격 아니라는 거죠. 결국 2005년 6월 27일 10번의 1급 살인죄 다 인정돼서 175년형 받았어요. 종신형이지. 사건이 일어난 캔자스는 사형제도가 있거든요. 원래 폐지됐다가 1994년에 부활했어. 근데 이 새끼는 왜 1급 씨발 살인을 10번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거냐?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됐지만 BTK는 1991년이 마지막이었잖아. 이 기준으로 사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정사형시키고 싶으면은 1994년 이후에도 살인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진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황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형이지.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씨발 인상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새끼 반성 안 했어. 야, 안 해도 돼. 괜찮아. 어차피 씨발 새끼들 반성은 야 풀려 나오는 새끼들이나 하면 되지 뭐. 지금 79살 처먹었고 어차피 교도소에서 죽을 텐데 뭐 반성해서 뭐해. 엘도라도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1991년도에 지어진 데래요. 이 새끼 마지막 사건이 1991년이잖아. 이 새끼를 위한 교도소였던 거야. 응? 너만의 아주 황금도시 엘도라도에 평생 갇혀 사는 거지. 여기까지고 딸인 캐리 로슨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아빠가 씨발 뭐 여자 스타킹에 막 빤스 입는 연쇄살인범인 거 알고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가족이 캠핑 됐던 날과 겹치는 사건도 있는 거야. 맞춰보니까 아빠가 밤에 잠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대. 사람 죽이고 왔던 거예요. 이런 거 알게 되면서 자기 과거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 들면서 우울증에 대인기피증 왔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애 둘 낳고 봉사활동 다닌대요. 가끔은 살인마의 딸 뭐 이런 타이틀로 범죄사건 관련 행사에서 연설도 한다는데 뭐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가보신 분은 댓글 좀 써주시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영철 자식이 범죄 피해자 모임 이런 데 나와서 연설한다고 생각해봐. 반응이 좀 어떨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거 하고 다니면은 자기는 뭐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있잖아. 이 애들은 어쩌라는 거야. 할애비 살인범인 거를 왜 엄마가 광고하고 다니냐고.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내용이 이겁니다. 데니스 레이더의 범죄 사건은 더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거가 뭐냐? 군대에 있을 때 공군이었잖아. 한국과 일본에서 복무할 때 얘기를 얘가 체포되고 쓱 꺼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시아 나라에서, 국가를 밝히진 않았어요. 아시아 나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몇 번 했었고 그 실험들은 성공적이었다. 석세스! 뭐 이지랄 해. 그걸 경찰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야 또. 이 새끼 편지 존나 좋아해. 뭐 박신양이야? 이 새끼 그래가지고 씨발 한국인도 죽인 거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방송도 나온 적이 있었죠.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76년에 오클라호마에서 실종된 16살 신시아 킨이라고 합니다. 실종됐는데요. 시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데니스 레이더의 범행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삼촌네 세탁소예요. 그리고 이날 이 세탁소 맞은편 은행에 데니스 레이더가 세콤달러 갔었대.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건데 시신이 나오질 않았으니 데니스 레이더도 다른 사건은 다 자백해놓고 이건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아무도 데니스 레이더의 사건이 10개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안 뒤졌잖아. 그러니까 수상한 게 있으면은 다 조사해 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94년 이후의 사건이 하나라도 걸리면은 이 새끼는 이제 모가지 썰리는 거야. 그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긴장하라고 데니스 레이더 게이야.